입시를 묻다. 피기맘. 교육 뉴스, 오늘은 영재교육 20년 인기 주춤한 과학고 영재고에 대해서 심층 파헤쳐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여. 뉴스 먼저 살펴볼까요? 네. 국내 영재교육 대상자가 20년 정도 살펴보니까 2003년에는 19,000여 명으로 시작을 했네요. 그러다가 2013년 12만여 명을 찍은 뒤에 하락세를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 10만 명 밑으로 떨어져서 지난해 7만 9천 명까지 내려갔고요. 과학고, 영재고 진학 희망률도 2019년 4.8%에서 지난해 4.4%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일반 고등학교, 요거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포함해서 일반 고등학교의 진학 희망률은 67.5%에서 71.9%로 증가를 했는데요. 8개 과학영재고의 평균 경쟁률도 보면 2019년 15대 1에서 지난해 6대 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학령 인구가 줄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과 2021년 학령 인구는 807만 4천 명에서 770만 명대로 약 5%가 줄었는데 교육기관의 진학 경쟁률은 60%가량 낮아진 거거든요. 여기 그래프로 보셔도 인기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 그리고 영재 교육 대상자도 소폭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입시 강사, 입시 컨설턴트가 한 말로는 영재 과학고 진학하면 의대도 못 가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학원에서 더 배우면 되죠. 영재 교육에 목매던 시절 이제 다 지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서울교대에 영재원을 수강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영재원 다니는 학생들 대다수가 같은 학원 영재원 준비반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선행까지 마쳤으니까 영재원에서 배우는 내용 자체는 다 아는 건데요. 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1번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도 영재교육원, 영재과학고 입학은 이미 엘리트 코스에서 탈락했다라고 이 뉴스 기사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치동에서 20년 가까이 영재학교 입시 지도를 해온 김모 원장님도 영재학교 탑3, 한국과학영재학교, 서울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제외 학원은 영재교육 받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진보교육감 지역은 지원 부족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가 교육의 형평성을 내세워서 영재교육의 예산을 줄이고 이 평준화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교육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서울시 교육청 영재교육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2019년과 2022년 비교해보면 10억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모 장학사는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이후에는 영재, 인재 이런 단어조차 쓰지 못하게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정류 교수님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 포퓰리즘에 빠져서 영재 교육을 등한시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재 교육 20년인데 과거 영재고 인기가 주춤한 거하고 사실 상관없거든요. 영재 교육은 과거나 영재고 교육이 아니야. 영재 교육기관은 사실 영재 교육을 고등학교 때 하면 늦죠. 늦죠. 그러네요. 미리 해야지.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 약간 학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다음에 국내 영재 교육 대상자가 감소했다. 이거는 저거랑 연관이 커요.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영재 학급이 되게 많이 감소를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재고 과거 진학 희망률이 줄었다. 이거는 사실은 영재 교육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냐면 의대 가려는 열풍이 많아져서 영재고 과거 가면 의대 가는데 불리한 거야. 그래서 그냥 일반고 가서 의대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고라고 쳐도 일반고에서 옛날에는 문과가 훨씬 많았는데 지금 이과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이과 애들이 공대 이제 기피하고 의대를 희망해. 그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입시 문제인 거지 마치 영재교육과 연관성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일 왜곡된 보도입니다. 뭐냐면
2019년에 15대 1이었던 건 이때는 중복해서 쓸 수가 있었어요. 영재학교가 8개가 있으면 A, B, C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는 한 군데밖에 못 쓰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줄죠. 확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뭐냐 1대1 대응인데 옛날에 1대 다의 대응이었어.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 목소리 이거 완전히 제가 보기에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저 입시 컨설턴트 강사님께서 뭐 그렇죠. 뭐 자기는 저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본 겁니다. 아니 영재과학고는 원래 과학 인재를 키우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의대를 가면 안 되는 거였어.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의대를 갔어. 그럼 우리가 영재를 키우면 뭐해? 그럼 다 의대 가가지고 국가가 돈을 들이고 전 국민이 염원해서 뭐 저기 반도체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배터리도 만들고 이런 거 우리 과학 인재를 만들고 미래 싶었는데. 먹거리 우주 산업에도 참여. 근데 거기는 안 하고 전부 다 의대로 가니까 그걸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대 안 가면 됐지 뭐.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예를 들면 중학교 때 1등인 애가 반드시 영재고 가가지고 영재가 돼서 의대를 가야 될 이유는 없지. 중학교 때 10등인 친구가 영재고는 원래 영재 학교죠. 영재 학교는 뭐냐면 영재의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모아서 영재 교육을 통해 진정한 영재로 발돋움 시켜야 돼. 근데 문제는 이놈의 사교육하고 그 엄마들의 난리를 치면서 애초에 1등들만 가려서 뽑고 영재 학교는 가서 별로 하는 일이 없이 되는 구조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 어차피 학원 수업 더 배우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학원 수업 배우는 거는 솔직히 주입식 교육이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KMO나 올림피아드를 나간다고 해서 맨날 그 기출문제만 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영재예요. 자기가 문제를 만들고 새로운 걸 확인해보고 그런 걸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학원은 영재 교육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다음에 본인이 뭔가를 찾아서 기존에 쌓여있던 지식을 기반으로 뭔가를 탐구해보고 이런 걸 해봐라. 그래서 솔직히 영재학교는 엄청난 특혜를 준 거죠. 영재학교 가면 꼴찌도 연고대나 카이스트를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다 서울대를 뽑아주는 그 구조를 만들어 놨어.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영재교육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서울교대 영재원 수강생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인터뷰를 해서 과연 이런 심각한 기사에 써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초등학교 3학년 몇 살이죠? 10살인가? 10살이죠. 네. 자, 우리 10세 소년의 이야기,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르겠으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네요. 영재원에 다니는 대다수가 같은 영재원 준비반 출신이야.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관심 있는 친구들이 거기 모여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하려는 친구들은 강남에 유명한 카페에 모인다. 우리 옛날엔 그랬는데. 그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갑자기 영재원에 갔는데 맨날 한강 가서 놀기만 하던 애가 와 있을 리는 없어.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선행을 마쳤기 때문에 영재원 자체가 쉽다. 그래서 이제 영재 교육이 어려운 것도 학원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기존 지식이 많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10가지의 블록으로 20가지의 결과물을 만드는 걸 고민해야지 영재 교육이 되는 거야. 근데 이놈의 선행을 통해 가지고 이미 100가지의 블럭을 줬어. 그리고 꼴랑 20개를 만들려고 하니 애들 입장에서는 싱겁죠.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지. 그렇다고 저 고1까지 선행을 하면서 예를 들면 애들이 생각해보고 고민할 문제를 다 해결했나? 그렇지 않아요. 공식 외우고 문제 푸는 방식과 원리만 익힌 거지. 그게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파생된 문제거든요. 그 사실은 아이들이 10살 정도면 뭐가 재밌고 뭐가 중요한지를 구분해서 배우기는 어렵잖아. 그럼 영재원 교육의 대부분은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듯이 정답을 찾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주로 이제 수학이랑 과학에서 이제 그 영재원 교육이 진행되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다 아는 거야. 우리 어른들도 창의적인 게 그거잖아요. 우리 집에서 회사까지 출근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린 관성대로 원래 방식대로 가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창의력 교육이고
영재원의 교육이죠. 영재원의 교육, 영재 교육은 주입식 교육을 빨리 한다. 선행학습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글을 쓴다고 쳐보세요. 그럼 글을 쓰는 걸 선행학습은 맞춤법을 빨리 외워서 안 틀리게 쓰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베껴 쓰는 거. 근데 정말 우리가 훌륭한 작가나 글 쓰는 일을 만들어내려면 자기 생각이 뭔지를 다듬고 그 생각의 정합성들을 높여가고 앞뒤 관계를 파악해보고 이런 걸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10살 먹은 이 친구는 나는 10분에 200자 온 거지 100페이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 글쓰기는 끝난 것 같아요 라는 내용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시하는, 여기는 학교 선생님 인터뷰도 없고 실제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인터뷰도 없고 영재교육을 주관하는, 아까 뭐 장학사님 일부 있긴 하지만 주관하는 의도나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자 이제 제가 좀 준비한 자료를 잠깐. 영재교육 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 솔직히 70년대, 80년대는 영재가 우리나라에 5손가락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5명만을 위해서 국가가 헌신해서 키워야 되는 정도로 후진국이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과학고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때 과학고 한 학교를 채우는 것만 해도 허덕허덕거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고를 나오면 뭐 카이스트라는 학교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영재학교가 무려 8개입니다. 영재학교가 8개로 늘었고 과고만 2,400명입니다. 그래서 요즘 무슨 고민을 하냐면 사회에서 이것들이 과고 영재고를 나왔는데 얘네들을 다 수용할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게 고민이거든요. 이제 오히려 그래서 영재교육의 원래는 정말 영재만을 대상으로 소수한테 그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런 거였어. 근데 이제 이게 영재교육법이 활성화되고 하면서 이제 영재교육을 확대하면서는 어떤 고민이었냐면 영재 발굴의 기회, 영재를 좀 확대해서 본 거죠. 애가 멀쩡하고 사리 분별력이 있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우리가 영재라고 확대해서 보고 옛날에 영재가 0.1%였는데 그거를 한 3%쯤으로 확대한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골고루 영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줘. 그래서 거기서 재능과 적성을 발견한 친구들이 조금 더 집착해서 공부할 수 있게 점점 범위를 좁혀가는 거고 그 마지막에 이제 대학을 가기 이전에 이제 영재학교가 정점에 있는 그런 구조가 사실은 영재교육이라는 틀이었어요. 근데 이제 영재를 확대했고 그다음에 영재원이 대입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를 막 처음에 마케팅을 한 거지. 이거 하면은 과거도 간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영재원 경력을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고 그다음에 수업 내용이 영재고 시험에도 나오고 과거 시험에도 나오고 막 이런 인센티브를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기자동차 막 보급할 때 보조금 막 준 거랑 비슷해. 그다음에 이제 영재학교, 근데 이제 영재학교가 그러다 보니 사교육에서 영재교육을 박제화한 거죠. 선행처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영재 과거는 시험을 없앴죠. 면접만 봐요. 그리고 영재학교 시험도 이제 더 이상 선행학습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들었어. 그다음에 그 일부 지역에서 독식하는 걸 막기 위해 이제 지역인재라는 게 되게 도입이 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구마다 2명씩을 선발을 해야 돼. 이렇게 지역 할당제 같은 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의대 선호도가 확 늘면서 사실은 이제 영재학교 경쟁률이 준 건 맞아요.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온 거고 실제로 이제 현황을 보면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중등 학생 수가 지금 200만 명이 훌쩍 넘게 줄었어요. 지금. 그렇네요. 787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학교나 반수도 확 줄었어요. 근데 영재 학급이란 게 되게 중추적 교육인데 학교가 없어지거나 또는 학교 이렇게 줄어드니까 영재 학급 자체 인원이 축소도 줄어들면 되겠네요. 당연히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점을 찍었던 게 요 2010 중반 때고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확 줄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관 수도 줄어. 왜냐하면 영재 교육 기관의 핵심이 학교였어요. 영재 학급이야. 이 현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재학교 과학고가 28개가 있고 교육청 영재원,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280개 핵심이죠. 그리고 대학 부설이 88개가 있어요. 그리고 영재학급이 이게 1,800개입니다. 근데 이게 학생 수가 줄면서 확 줄어든 게 있어서 요 변화가 있었고 여기는 오히려 늘었어요. 교육원이 여기는 변함이 없고 얘네가 줄은 거야. 이거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야별로 보면 지금 여기도 계속 저기 이공계가 중요해. 인정. 근데 뭐 아까 그 우리 컨설턴트 강사님이 의대를 못 가게 하는데 영재교육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실제로 영재는 우리 다양성이 필요하죠. 수학 영재, 과학 영재, 융합 영재, 정보과학 영재. 사실 여기를 훨씬 많이 키워야 돼. 근데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제 인문사회 영재 아예 멸종이고 외국어 영재도 많지는 않아요. 발명 영재, 음악, 미술, 체육, 융합 영재, 기타 영재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곡이 돼 있는 거죠. 물론 수학이 기초 학문이긴 하지만 사실은 수학으로 천재가 되는 사람은 한국에서 몇 명씩 나오겠어요, 1년에. 허준희 교수님 같은 응. 분들 많이 못 나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 허 교수님 같은 애들이 1년에 100명씩 나오면 어떡해. 그럴 리는 없어. 그럼 수학은 그 사고력을 통해 다른 데서 장기를 발휘하는 거죠. 수학을 바탕으로 AI 영재가 될 수 있는 거고 수학을 바탕으로 뭐 다른 파트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것도 어디로 몰리고 있는 거냐 하면 당장 입시에 도움이 되는 거랑 아니면 학원이 할 수 있는 거, 사교육이 할 수 있는 거. 수학하기가 제일 쉽죠. 과학만 해도 힘들어요. 그래요? 과학교실 하나 만드는 건 수학교실 만드는 거에 200배의 돈이 듭니다. 뭐 실험 같은 것 때문에. 그렇죠. 수학은 칠판하고 분필만 쓰는데 과학은 일단 실험실, 장비, 와우, 뭐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는 뭐 이건 입시와 사교육의 영향을 지대하게 너무 타고 있다. 저는 영재교육이 지금보다 좀 줄고 반으로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원래의 취지, 그러니까 영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까지를 우리가 영재라고 확대를 했다라는 취지를 인지하고 그들한테 기회를 줘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될 만한 친구인데 평생 음악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그래서 음악가가 될 수 없어.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그럴 기회를 가져보고 그 정말 선행학습하고 온 일부는 아니에요.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그 친구들은 거기를 안 와도 학원에서 할 수 있어. 그럼 뭐 굳이 안 와도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사의 의도는 그래서 어쨌든 영재고 시험을 부활하고 영재고도 의대를 보내고 사교육의 그 선행 바람을 다시 일으켜 달라 뭐 그런 의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 또 이 뒤쪽에 보면은 그 서울과학고에 왜 올림피아드 이런 거 집중되고 그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국제올림피아드는 톱클래스 서울과학고의 잔치다라는 또 제목인데요. 2017년부터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표 학생이 모두 서울과학고가 독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생물은 37%, 화학은 50%, 물리 88%가 서울과학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험을 통해서 뽑는 올림피아드 참가자들이 수년째 한 학교에 집중된다라는 것은 다른 학교가 개정 휴업 상태가 아니냐 그런 방증이다. 이렇게 이 기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제가 보기에 약간 코미디. 근데 뭐 그 국제올림피아드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래도 뭐 내가 좀 나가봤다 이런 것들 그런 거 아닐까요? 전혀 아니죠. 예를 들면 저길 나가는 건 그 유형의 문제를 잘 푸는 거야. 그래서 준비 없이 나가서 풀 수 있는 애가 나가는 게 맞죠. 저거를 나간다고 1년을 준비해서 나가는 게 좀 제가 보기엔 코미디에 가깝고 왜냐면 화학을 하는데 꼭 올림피아드를 나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실험해보고 자기가 이걸 참가해보면 되고 그래서 뭐 그러면 서울과고 친구들이 저기 나가서 국가대표 하는 동안 나는 열심히 다른 분야를 하면 되지. 저기 나간 게 마치 영재학교의 가치의 모든 것이 정점인 있는 것처럼. 이거 되게 왜곡된 거죠. 그 나머지 영재고 아이들이 그럼 그 시간에 노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마치 꼭 여기 이걸로 우리 허 교수님은 여기 안 나갔는데 고등학교를 저기 그만두셨죠. 그 필즈상 받으신 분도 안 나가는 그쵸. 거예요. 굳이 이게 마치 정점인 것처럼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교육의 정점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줄 서기가 되니까 자꾸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누구는 올림피아드 나가서 상 받은 걸로 훌륭해. 누구는 정말 화학에 그 실험 많이 해보고 여긴 시험 보는 거예요. 실험도 아니야. 실험 많이 해보고 실전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봐서 화학 관련해서 고등학생 치고는 정말 다양한 분석 능력이 있어. 이걸로 1등인 친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진로를 일찌감치 미리 해가지고 뭐 자기가 뭐 배터리 분야에서 뭘 해보겠다 그걸 깊게 파본 친구들도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무리하게 마치 올림피아드 나가서 상 받은 게 모든 것의 정점인 양 이게 한 줄로 끝내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행태로 보입니다. 아쉽네요. 네. 우리 영재원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영재원이 그 경쟁률 이런 걸 발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열 경쟁 내지는 이런 걸 유발할 수도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게 최초로 언론에 보도된 게 언제냐면 2018년도 그 영재원 모집이 끝나고 요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딱 저 때랑 일치합니다. 그 영재학교 가면은 의대 가는 걸 못하게 하겠다가 이제 본격화된 시점이야. 그래가지고 이때 영재원들의 경쟁률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이제 이거는 언론에서 취재를 한 겁니다. 이제 2019년도 기사를 제가 찾아서 봤는데 보니까 서울이 6,200명 모집하는데 19,400명이어서 3.13대 1이었는데 2016년에 2년 후에는 2.17대 1로 감소를 했대요. 그다음에 충남 지역이 1.9대 1에서 1.79대 1로 감소했고 전북이 1.35대 1에서 1.2대 1로 감소했고 전남이 1.7에서 1.59대 1로 감소를 했고 그래서 경남 제주까지 다 조금씩 줄었어. 이 늘어난 지역 세종은 1.6대 1에서 2대 1로. 근데 이때 세종시가 한참 입주하고 막 인구가 늘어날 때니까. 그리고 세종에 입주하신 저기 가족이 대부분 초등학생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부산이 또 약간 늘었고 울산도 약간 늘었어. 부산이나 울산이 전통적으로 그 경시대회니 영재고니 이런 거에 대한 사교육이 아주 셌던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때가 1차적으로 그런 감소가 좀 있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좀 학생들 보시면서 어떤 학생들이 뭐 영재학교, 뭐 영재원 이런 곳으로 좀 진학을 하는 게 좀 체질상, 성향상 맞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거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게 좋아서 하는 거야. 근데 우리 허 교수님도 자기는 정말 수학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해가지고 방황하다가 나중에 수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가는 게 맞는 건데 거길 가면 대학 가는데 유리해 라고 이게 개입이 되는 순간 실제로는 그 점수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영재 방식의 공부, 탐구하고 탐색하고 점수 신경 안 쓰고 막 뭘 깊이 파봐야 돼. 영재는 사실 이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고 수능 유형에 맞춰야 돼. 아니면 이 시험에 맞춰야 돼.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뒤로 빼놓고 이것만 해야 돼. 진정한 영재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걸 빼줘야 돼? 대입에 대한 부담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서울과고가 생겼을 때
여기는 뭐였냐면 입시 걱정은 안 했어요. 전부 다 포항공대나 카이스트를 갈 수 갔어. 100%. 있으니까. 오. 한 개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거기 가서 정말 1학년 때부터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한 거죠. 부럽네요. 네, 그거는. 그래서 갔어. 그게 서열화도 없어. 자기들이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포항공대나 카이스트의 공통점은 둘 다 무학과예요. 과가 없어. 본인이 1학년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인원도 많아지고 8개 영재고에 과고가 20개까지 생기면서 카이스트랑 포항공대가 감당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를 가거나 연대를 가거나 고대를 가거나가 또 되고 심지어는 의대도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이제 점수 따기에 급급한 크게 차별화 안 되는 방식으로 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친구들이 가고 그런 친구 솔직히 영재고 가고 가면 아무리 꼴찌를 해도 영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 정도는 충분히 가거든요. 그럼 나는 됐잖아. 그럼 부담 좀 내려놓고 내려놓고 하고 내가 싶은 하고 거 싶은 하고. 거 나는 컴퓨터 나는 이 공부를 좀 하고 싶어. 그럼 그게 좀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 진로 탐색도 좀 해보고.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 영재학교나 과고 학생들 보면은 학교에서는 일정이 빡빡하고 주말에 나오면 학원 다니기 바빠요. 그렇죠. 하고 나서 내신 준비하고 또 막 외우고 암기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굳이 그치?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제가 이제 울산에서 굉장히 얘네 영재학교 가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중학생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중2 때 영재학교 붙었어요. 학원 한 번도 다닌 적이 아, 없고 그래요?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찾아가지고 하고 되게 아이디어도 뛰어나고 기본적으로 탐구력이 있는 심지도 굳어 뭐 이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당연히 냈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학교 내신 성적 되게 좋겠죠. 중학교니까 자기가 혼자 공부해서 1등 했고 그리고 면접 가서도 자기 뭐 잘했어. 근데 정작 영재학교를 입학하고 나니까 거의 꼴찌를 하는 거예요. 왜? 선행학습을 안 하면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도가 영재학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고에서 한 2년 나갈 진도를 한 학기에 끝내. 한 학기예요? 네.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교육을 할 때 하나의 원리를 이용해서 뭘 파고 해보는 걸 차근차근 배워가고 이게 맞는다고 그쵸.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한 학기 말이 한 학기지 실제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쪼개놓고 보면 2달 해가지고 시험 봐야 되거든요. 2달에 1년치가 나가는 거야.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은 들어가서 굉장히 고민에 빠졌다. 나중에 일반고로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입시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측면은 좀 있어야 되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재 교육이 원래 가지고 있는 좀 그런 좋은 부분들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좀 가면 좋겠네요. 의도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 거기도 이런 내면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빙의를 해가지고 그 영재 교육을 담당하는 서울과고 교장 선생님이 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정말 10명은 학교 안 다녀도 되는 천재들이 있어요. 송육은 급은 안 되더라도 의사 송육은 비슷해. 안 가르쳐줘도 다 할 줄 알고 학원 안 다녔어도 이 친구는 선행을 안 해도 더 길이 보이는 친구들이 한 10명은 있을 거예요. 160명인가 될 텐데 120명 중에 10명 정도 있어. 수학적 천재 뭐 이런. 그렇죠. 근데 분야별로. 그럼 학교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놀릴 수가 없잖아. 그럼 나머지 한 7, 80명 정도는 정말 꼭 따박따박 배워야 되는 친구들도 열심히 해야 있고, 되는. 그다음에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는 친구들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친구들 같은 반에 몰아놓고 수업을 하려고 치면 선생님이 더 이게 예를 들면 일반고에서 3등급과 9등급하고의 격차보다 이게 훨씬 커요. 여기서 얘는 이 소수 몇 명이 너무나 뛰어난 거지. 그래서 송유근이 학교를 못 다닌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배울 것도 없는데 그냥 앉아만 있으니까. 그래서 송유근은 어려서부터 빠져가지고 별도로 다닌 건데 얘네들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격차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고민인 거야. 명색이 영재학교인데
누구한테 맞춰서 음. 교육과정을 운영을 할 것이냐. 근데 지금은 다 최상위권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들어간 친구들도 이게 쉽지 않은 거야. 동네 일반고에 있으면 학원이라고 다닌다 쳐. 근데 좀 기숙사잖아요. 아, 기숙사에 그런가? 들어가지고 대책이 안 쓰는 거지.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영재학교 내에서도 저는 소수의 진짜 영재를 위해 나머지가 약간 들러리 식으로 되고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재 교육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수립할 제5차 영재교육 진흥 종합 계획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윤추혜 교수님이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서 영재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라면서 튀는 한 명보다 다양한 재능을 갖춘 학생들이 상호 의존하면서 인간의 삶에 뭐가 유용하고 뭐가 가치가 있는지 성찰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고요. 이재호 교수님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영재교육 참여를 통해서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인센티브가 있어야 교사들도 능동적인 커리큘럼 설계,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은 훌륭한 마무리네요. 앞에 거랑 전혀 결이 다르잖아요. 여기 분명히 언급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그 저기 국제 올림피아드 나가 상 받는 게 최고의 목표가 아니고요. 분명하게 뭐 분야별로 풍성하게 그 하부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그쪽으로 다양한 인재들이 모이게 사실은 이제 되는 게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게 영재 교육인 거지. 수학만 무조건 잘하면 무조건 영재가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영재도 있어야 되고 뭐 과학을 잘하는 영재도 있어야 되고. 근데 영재란 건 사실 두 가지가 모이는 거잖아요. 이제 공부 잘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에 노벨상 받은 그 세라믹으로 노벨상 받은 양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보면은 지방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세라믹 분야를 그냥 30년 하다 보니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된 거야. 그럼 솔직히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받고 뭘 하려면 한 분야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끈기 내지는 그러면 보상을 받는다 내지는 그런 게 어떤 문화처럼 돼야지 되는 건데 한 번의 시험 또는 뭐 이걸 잘 보면 마치 1등을 인정해 주는 듯 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생물을 하고 싶은데 왠지 수학을 잘해야지 멋있어 보여. 그래서 저거 생물을 접고 이거 할래요. 이런 식으로 한 줄 세우기를 유도해가는 그런 건 좀 영재 교육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 영재 교육의 문제는 대입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재들이 굳이 뭐 대학 우리가 송유군이 서울대를 안 나왔다고 누가 송유군을 공부 못한다고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래서 영재 교육과 입시 문제는 별도로 설계가 돼야 되는 게 맞고 고등학생은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 있는 상태인 거죠. 영재가 확실히 될 만한 친구들과 이게 아니다. 이제 민간인의 길을 걷자 이런 친구들하고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그들한테는 저는 입시가 보장해주는 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재고 가고가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나 이렇게 국가가 운영하고 지원하는 대학을 특수 목적 대학을 가서 자기 진로를 마음껏 펼치게 도와주는 건 맞다. 지금 그게 돼 있어요. 돼 있어. 근데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전혀 다른 문제다. 전혀 다른 문제다. 좀 이렇게 나눠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재교육 20년 팩트체크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